내가 평소에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 저는 과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아, 이제 배고팠는데 이제 허기는 면했다. 우리 환자분들 과식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 암에 걸리기 전에 이 식습관을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많이 하고 잘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과식이 내가 지금 과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부를 때까지 먹으면 그건 우리한테 과식이 돼요. 우리 환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 때 내가 먹는 음식 적당히 먹었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정말 배가 너무 불러서 허리 펴기 어렵다 뭐 하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 먹는 것을 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과식은 내가 평소에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 저는 과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하느냐? 내가 허기만 면한 정도. 내가 이제 아이고 이제 배가 부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고팠는데 이제 허기는 면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밥을 말한다면은 보통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한 그릇을 먹었다면 3분의 2그릇 정도. 그 정도를 먹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과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과식을 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남지 않아요. 칼로리가 내가 필요한 칼로리보다 이제 오버돼서 칼로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칼로리를 누가 가져갈까요? 나머지는 암세포가 가져간다고 봐야죠. 쓸 수 있는 그 에너지 용량이 큰 차이가 없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제 근육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고, 뇌세포에서 가져가고, 그게 아마 가장 커요. 대부분 매일 뭐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내가 과식을 하게 되면 암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비만으로 가겠죠. 살이 찌고. 그런데 우리 암이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요? 암세포가 남아있는 거 계속 가져가요. 암세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져가요. 근육이나 뇌세포는 일정량밖에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많이 먹으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많이 가져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세포 안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죠. 그럼 인슐린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인슐린이라는 이 호르몬은 우리가 그 당을, 세포 안에, 혈관에 있는 당을 세포 안에 넣어준다, 이 기능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뇨를 막아준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인슐린은 암을 키우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만들면 그만큼 암은 빨리 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을 우리 몸 안에서, 혈액에서 IGF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인슐린 유사 성장 팩터, 이걸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암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면 저희는 이제 그에 대한 그 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암 환자분들은 체중 관리에 있어서 체중이 느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또 체중이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체중이 느는 걸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체중이 이제 오버가 되는 경우, 특히 이제 호르몬하고 관련된 암이 있는 분들은 비만이 되게 되면, 살이 찌게 되면 우리 호르몬을 지방에서 만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영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암 환자분들은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달 정도만 지키면 내 뇌는 우리 주인이 이제부터 잘 안 주는 거라, 그래서 적응을 해 간다고 봐요. 충분히 한 달만 내가 좀 배가 고프고 불편하더라도 견디고 나면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적게 먹으면 일단 속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우리 환자들한테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 하나 뭐냐면요, 특히 암을 잘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 소식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소식은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소식을 뭘로 생각하느냐, 각각 한 가지를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조금
밖에 안 먹는다. 예를 들어 사과를 다른 사람은 한 개 먹는데 나는 반 개밖에 안 먹는다. 뭐 고구마를 다른 사람은 한 개 먹는데 나는 반 개밖에 안 먹는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적게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식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그럼 다 모아놓으면 양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합쳤을 때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양을 적게 먹는다. 대신 한 가지씩 적게 먹는데 나중에는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온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환자는 저는 적게 먹어요. 엄청 관리 잘하고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옆에서 뭘 그래요 많이 먹지. 그 점이에요. 환자분들은 조금씩 먹은 지가 소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모았을 때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거죠. 조금씩이지만 모아가지고 양이 많으면 그건 과식이거든요. 절대 이 소식은 전체 양입니다. 전체 양. 이 점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환자분들 과식은 한 달만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적응합니다. 암 환자가 근육이 약화되는 것은 일단 암이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많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모두 다 빼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빼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이 다 빼들어가고 나면 근육도 빼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때요? 근력이 약해지죠. 그리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아픈 증상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근육이 빠져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침대에다가 며칠만 움직이지 못하게 눕혀놓으면 근육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들 근육이 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단은 자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운동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근육을 기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환자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을 한 4-50분 하고 근력 운동을 5 내지 10분 정도 하라고 권하거든요. 이때 5 내지 10분, 이게 바로 근육을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빠지질 않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균형된 영양이 공급이 돼야죠. 특히 이제 이럴 때 오는 것은 이제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급하는 단백질은 가능한 식물성 단백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근육에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생산을 잘 하도록 도와주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물 공급이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타민 공급하기 위해서는 채소라든지 과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같은 것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어느 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요즘에 날이 엄청 덥잖아요. 더우면은 막 저녁에 늦게 9시 이후에 좀 시원해지면 그때 운동을 한다. 그거는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내 생활 리듬을 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운동이 아니고, 그리고 가능한 한 어때요? 식전에 운동하는 경우는 우리가 빈속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하는 운동이 훨씬 더 활기차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근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암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가장 좋은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보면 기력도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 보면은 체력도 많이 늘어져 있지만 어떤 그 한쪽에 그 수술이나 이런 곳에 기능이 장애가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뼈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가능한 이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죠. 우리가 운동을 크게 나누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대개 뭐 우리가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하면 뭐 경보나 수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산소 운동. 즉 뭐냐면 산소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근력 운동이죠. 뭐 역기를 든다든지 아주 무리하게 땀을 뻘뻘 나고, 그 다음에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통증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 운동을 할 때는 헐떡거린다고 해서 우리 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한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암세포는 어때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 크거든요. 이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산소를 많이 내 몸 안에다가 넣는 운동을 해야 돼. 그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종종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간단해요. 잘 걸어라 그래요. 잘 걸어라.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근력 운동이 약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암이 있게 되면 많이 못 움직이고 수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기력이 떨어지니까 침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리라든지 근육이 빠져버려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이 근육이 평소 때 가져갈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암세포가 가져가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 안 돼. 그 근육을 항상 길러야 돼요. 그 근육을 기르려면, 그런 근육을 기르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산소 운동 하라고 해놓고 왜 근력 운동 이야기하느냐? 타임이에요. 한 5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우리가 근력 운동을 같이 하면 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얻는 효과와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끔 방지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의 근력 운동은 너무 우리 암 환자들의 뼈도 약해졌고 다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그렇고, 나는 그걸 환자들한테 100m 달리기 이런 부분들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줄넘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줄넘기 같은 거 빨리 하면은 100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땀이 쫙 나고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 정도 단계. 그리고 뛰다 보면은 특히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하는 거지. 암 환자한테 그 무리하게 막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권하지는 않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을 때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은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운동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운동을 해요. 운동만 하면 이제 다시 좋아질 거다. 그런데 참 우리 환자분들의 이런 면이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이 암에 걸렸는데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암이 좀 좋아졌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기초예요. 기초고 하루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암이 좋아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꾸준히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듯이 기초를 다져놓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급한 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급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기초거든요. 기초라는 것은 평소 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막 운동에다 모든 걸 다 쏟아요.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암세포가 어느 때 가장 성장을 잘하는가?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성장을 잘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몸 안에 산소가 많도록 해줘야 암이 크는 환경을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운동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운동에서는 우리가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산소 운동이 있고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게끔 하면서 하는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어때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해요. 특히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는 정도, 아니면 막 다리가 뻐근할 정도. 특히 이제 역기라든지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들, 아주 막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이 무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해요. 그럼 우리는 암세포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무산소 운동이에요. 막 헬스장 가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야, 내가 운동을 이만큼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암이 좋아졌을 거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내 암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초예요. 평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적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한 50분 정도,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를,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하고 잘 못 일어나니까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는 암세포가 먹는 게 많아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우리 먹는 에너지 소화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빠져버리면은 에너지 가져갈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에너지를 누가 가져가요? 바로 암세포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또 길러야 돼. 그 근육을 길러면 무산소 운동이 안 되면 근육을 못 길러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암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한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철봉에 매달리기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조금 더 강도가 좀 더 있는 거, 예, 이런 운동을 해서 근육을 좀 길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 50분 정도는 걷기만 하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면 경보 정도에,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가 같은 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요가, 아니면 뭐 국선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 50분 정도를 하고, 그리고 5 내지 10분 정도를 약간 강도를 좀 확 높여 가지고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체중이 많이 빠져요. 진단할 때부터 체중이 빠지는데 대개 또 수술을 하거나 항암하거나 방사선 하는 경우에는 체중이 더 빠지죠. 그래서 이게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실제 암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만한 별로 그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그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할 때는 살이 찌는 경우가 잘 없어요. 힘드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오히려 체중이 막 빠져나가서 체중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을 지금 이제 올리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 환자분들한테 주변에서 전부 다 잘 먹으라 소리를 하거든요. 먹다 보면 체중이 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체중을 이제 다시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이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다이어트하는 방식, 이런 방식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체중은 오버되는 것은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 암 환자가 체중이 오버가 됐다는 것은, 체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내가 먹는 것 중에서 남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남는 것을 사실은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식을 저는 이제 권하는데 안 남겨야 되거든요. 왜? 남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 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져가는 게. 뇌가 일부 가져가고요. 내 몸에 해독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하고 근육이 가져가고. 그래서 일정이에요. 근데 여유분, 남는 여유분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암세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체중이 오버되는 것은 그 남는 부분에서 만약에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이제 체중이 늘 때 우리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체중을 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게 좋은가? 지금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빼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어떻게 빼야 되느냐? 내가 움직여서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근육을 길러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더 많이 갖다 쓰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강제로 빼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암은 근육하고 암세포하고 사실은 싸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나면 암세포가 가져갈 영양분을 근육이 가져가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져가는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서 이게 체중을 줄이는, 우리가 근육을 늘리면 그냥 먹었을 때는 어때요? 지방이 많아지죠. 뱃살이 많아져.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근육이 많아지면 체중을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체중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근육은 우리가 체중이 늘 만큼 막 한꺼번에 몽땅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체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끔. 그러면 되게 이제 비타민 B계통,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런 부분들을 보충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또 갑상선 질환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안 빠집니다. 왜?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도록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기능이 떨어지면 신호가 못 가요. 그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있을 때는 이 갑상선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체중 감량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하면서 체중이 많이 빠지죠. 그리 되면 일단은 이제 식사를 먼저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식사를 누가 하기 싫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지만 수술을 하는 것 자체로 해놔서 우리가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못 먹어서 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항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암환자분들은 이 머리에서 오는 부분이에요. 심리적인 부분. 암이라는 이런 압박감이 우리가 입맛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먹으니까 체중이 빠지죠. 그러면 체중을 늘리려면 제1번으로 체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요, 운동이에요. 지방을 늘려갖고 체중을 늘리면은 오히려 암에 안 좋거든요. 근육을 늘려서 속도는 늦어요. 하지만 근육을,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면 훨씬 더 체중도 늘면서 필요 없는 지방들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암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을 줄이면 입맛이 돌아와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주변 사람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뭐 친구도 좋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심리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입맛이 돌아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술이나 항암 부작용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게 되면 체중이 올라올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수면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우리가 잠 못 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머리도 찌뿌둥하고, 그러면 뭐 입도 쓰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비몽사몽이고 항상 또 머릿속이 무거워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먹지를 잘 못하죠. 그러면 체중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체중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